안녕하세요, 핑몬스터입니다. 저도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 토요일 멤버방에 공유했던 세 조합 중 두 조합 적중해주면서 오늘도 수익 달성했고 이로써 8일 연속 수익 달성했네요. 방에 들어온 계신 분들도 제 분석 영상 다들 보시기 때문에 이런 걸로 허접하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음유방 입장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유튜브 분석 영상은 주말에도 최대 4경기까지만 준비하려고 하며 다른 경기들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최근 무료 체험방도 오픈했으니 편하게 맛만 보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2 장크트 파울리를 이끌며 리그 1위로 승격시킨 파비안 히르첼러 감독을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히르첼러 감독은 93년생 31세로 브라이튼의 데니얼 백보다 2살 어리고 팀의 가장 연장자인 제임스 밀러보다는 무려 7살이나 어린 감독인데요. 이런 부분과 빅리그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처음에 히르첼러 감독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브라이튼은 정말 감독을 잘 뽑는 구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그 개막 이후 2승 2무 0패를 기록 중이며 아스날을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중 울브스와의 카라바오급 경기에서도 승리했으니 히르첼러 감독 부임 이후 5번의 공식전에서 무패 기록을 이어나가며 좋은 흐름입니다. 누누 산투 감독의 첫 번째 풀시즌을 시작하는 노팅엄도 역시 리그에서 2승 2무 0패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나 직전 안필드 원정에선 허더슨 오도이의 득점으로 승점 3점을 따내는 놀라움을 선사했죠. 참고로 제가 이날 경기에서 노팅엄의 프렌을 추천드렸습니다. 노팅엄은 주중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푹 쉬고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노팅엄이 지난 안필드 원정에서 어떻게 리버풀을 잡을 수 있었느냐를 먼저 얘기해보면 누누 산투 감독은 플랜 A 전술로 4명의 미드필더를 모두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했습니다. 물론 엘리엇 앤더슨이나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측면 미드필더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들이긴 하나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과 특히 수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전반전 리버풀의 슈팅을 6개로 묶으며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수비가 되니까 후반전부터는 승부를 하나씩 걸어보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노팅엄의 프렌을 추천할 때 누누 산투 감독이 과거 올브스 시절 역습 전술을 굉장히 잘 준비해왔었고 심지어 승률도 좋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천드렸었죠. 후반전 54분은 도밍기스를 빼고 빠른 볼 운반과 역습 찬스를 잘 살려줄 수 있는 허더슨 오도이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61분엔 앤더슨 엘리엇을 빼고 역시 빠른 발에 앤서니 엘랑가를 투입했어요. 이후 72분 노팅엄이 역습 상황에서 허더슨 오도이가 득점을 만들어냈고 앤서니 엘랑가의 어시스트로 기록되면서 노팅엄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누누 산투 감독이 짜온 플랜 A 전술과 용병술까지 완벽했던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튼은 리그에서 평균 점유율 60.3%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바탕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아마 오늘 같은 매치업에선 브라이튼이 기록하는 점유율이 평균 점유율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브라이튼은 이전 그레이엄 부터 감독이나 데제르비 감독 때도 그랬듯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 치고 득점력이 엄청나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큰 기대를 받았던 에반 포거슨이 생각보다 성장이 더딘 모습이며 데니 웰뱅의 장점은 득점력이 아니죠. 예전엔 카오로 미토마가 꽤나 득점을 잘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주앙 페드로가 핵심 선수로 발돋움하면서 미토마의 득점 기회가 많이 줄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노팅엄의 역배당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허더슨 오도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리버풀전에서 아크서클 부근 가마차기로 득점에 성공했는데 지난 시즌에도 오도이는 이 부근에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제 기억으론 첼시전인가 넣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팅엄이 승격 이후 리그 16위, 17위로 하위권만 전전해서 그렇지 매 시즌 이적 시장 지출액이 1억에서 2억 유로로 지난 몇 년간 전력 보강을 정말 공격적으로 했던 팀이고 누누 산투 감독이 B클럽 강은 아니어도 딱 지금 노팅엄 정도의 팀이라면 굉장히 잘 이끌 수 있는 감독이라 생각해 역배당을 받은 노팅엄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김원철 경기는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지난 4회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달성했지만 지난 두 시즌은 리그 후반기에도 아스날과 우승 경쟁에서 접전을 이루었을 정도로 탱탱했던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점이라고 감히 얘기해봅니다.
시티는 로드리가 복귀했지만 데브라이너가 주중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사타구미 쪽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합니다. 시티는 직전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무려 22개의 슈팅을 기록하고도 한 골을 넣지 못해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리그에서 폭격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엘링 홀란이 인테르의 백스리에 막혀 부진했지만 그만큼 다른 선수들에게 찬스가 많이 나왔던 경기였는데 마무리 결정력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아스날 역시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었고 아탈란타 원정을 떠나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에선 웨데고르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지만 살리바와 마갈량이스의 수비는 군계 일학의 모습이었고 또 다비드 라야의 PK 선방도 있었기 때문에 클린시트 경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2달간 결장이 예고되어 있는 마르틴 웨데고르의 공백을 앞으로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가 아르테타 감독에게 남겨진 숙제로 보이는데요. 직전 경기에선 하베르츠를 메잘라로 내리는 선택을 했지만 전혀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베르츠가 최전방으로 출전했을 때 경합도 잘해주고 빈 공간으로 많이 뛰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내기도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주는데 제주스가 최전방으로 나오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었죠. 또 메잘라 자리에 출전한 하베르츠는 공격에서 크게 영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요. 아무튼 웨데고르의 빈자리가 지금 아스날에게 이렇게 큰 모습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지난 19-20 시즌 12월에 아스날의 감독으로 중도 부임한 이후 5년차 시즌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자신의 스승인 펩 감독의 맨시티에게 항상 크게 패배하며 약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지난 시즌 리그에서 붙은 두 번의 맞대결에선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했었고 아스날이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의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티에게 3골 4골씩 주면서 좁혀지는 축구는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덕배와 웨데고르 양팀에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결장한다는 점에서 저는 2.5 언더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장크트 파울리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2 우승을 기록한 샘툭팀으로 이 승격을 이끌었던 파비안 히르첼라는 B의 첫 번째 경기에서 영입했듯 브라이튼 감독으로 떠났습니다. 장크트 파울리의 새로운 감독 알렉산더 블레신 감독은 과거 22-23 시즌 제노아의 소방수로 부임하여 강등을 막지 못했고 세리에 비해서도 좋지 못한 성적으로 변질되었지만 이후 벨기에 위니옹의 감독을 맡아 디비전 A 1위로 우승을 이끌었고 이번 시즌 장크트 파울리의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승격 이후 감독 교체가 되는 팀들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선 레스터가 그러한 모습으로 장크트 파울리 역시 개막 이후 지난 리그 3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했고 경기력 역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마르코 로제 감독이 이끄는 라이프치히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이 있었고 경기 초반에 나온 역습 상황에서 세슈코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경기 막판인 90분에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통안의 역전패를 기록하며 다시 리그로 돌아옵니다. 개막 이후 리그에선 지난 3경기 2승 1무 0패를 기록 중이며 특히 2라운드 레버쿠젠 원정에선 펠레스코 역전승을 기록하며 레버쿠젠의 기나긴 리그 무패 기록을 끊어내는 팀이 되었죠.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장크트 파울리 경기력이 워낙 좋지 못한 데다 부상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원정이긴 하나 승점 3점을 얻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해 라이프치히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옹과 마르세유의 경기입니다. 제가 리그왕 경기는 잘 안 건드리는데 요즘 리그왕에서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팀의 경기라서 한번 다뤄봅니다. 2000년대 이후 리그왕의 원조 정통 강호였던 올림피크 리옹은 2020년도 들어 중위권 정도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시즌은 리그 6위를 기록하며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냈고 정말 오랜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보여줬고 지출액만 따졌을 때 약 1억 5천만 유로의 거금을 사용했는데요. 눈에 띄는 영입으론 노팅엄에서 니아카테와 망갈라를 영입했고 지난 시즌 매체에서 20경기만 뛰고 무려 13골을 기록한 미카오 타제를 영입, 그리고 윌프레드 자하를 임대 영입 등 전력 보강을 톡톡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을 영입한 것 치고는 개막 전 스타드렌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기록했으며 3라운드 스트라스부르전에서 4대3 대역전승을 기록한 경기를 제외하곤 지난 4경기에서 1승에 그쳐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이끄는 마르세유는 리그에서 3승 1무 0패를 기록 중이며 데제르비 태그의 공격적인 전술이 이번 시즌 마르세유와 정말 잘 맞는 모습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하며 또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 메이슨 그린우드가 마르세유로 가서 벌써 리그 4경기 5골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꽤나 흥미롭게 보고 있는 팀입니다. 마르세유는 지난 시즌 리그 8위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리그 성적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적 시장에선 앞서 얘기한 근래 들어 맨유 유스 최고의 재능이었던 메이슨 그린우드와 지난 시즌 낭스에서 리그 9골을 기록했던 엘리에 와이 등 정말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또 그만큼 많은 선수들을 판매하며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대대적인 리빌딩에 나선 팀입니다. 그 리빌딩 과정은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성적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까지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리옹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번 시즌 마르세유로 합류한 선수들이 팀의 핵심 선수가 되어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했던 그린우드는 리그 4경기 5골을 왼발, 오른발, 머리로 가리지 않고 넣어주며 엄청난 득점 페이스고, 저는 마르세유에서 호이비에르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 토트넘에선 전진 패스 하나 못 넣고 주구장창 백패스만 넣어대서 별명이 호물스였는데, 마르세유에선 파이널 패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그 성공률도 꽤나 괜찮습니다. 실제로 지난 3경기에서 호이비에르는 총 30개의 파이널 패스를 성공시켰으며 경기당 10개 정도의 파이널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제르비 감독의 마르세유는 더욱 무서운 팀이 될 자질이 보이거든요. 마르세유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유튜브 추천픽은 안전하게 1.45배당 정도 나오는 마르세유의 플러스 0.5 핸디캡 승리입니다.